안녕하세요. 찰스 샌더스 퍼스의 기호학에 대해 발표하게 된 1조 김승윤, 진가영, 박승혜입니다. 먼저 학자 퍼스와 그의 기호학에 대한 설명 후에 브랜드 로고, 국가 도시, 광고처럼 일상 속 기호 해석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기호학, 세미오틱스라는 단어는 퍼스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는데요. 그의 실용론적 기호학은 해석학과 현상학 연구뿐만 아니라 문예비평과 예술비평의 중요한 도구학문으로도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퍼스의 기호학은 논리에서 출발하는데요. 소시르는 기표와 기의 결합으로 이항관계였다면 퍼스는 대상, 표상, 해석체로 삼항관계를 제시했습니다. 대상체는 표상체가 지시하는 것으로 여기서 표상체란 직접적으로 지각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해석체, 즉 대상체를 이끄는 해석작용을 말합니다. 예시로 보면 사과의 실체는 대상체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보고 애플의 로고나 만유인력의 법칙 또는 먹는 행위로 인지하는 것은 표상체인데요. 이를 떠올리는 우리의 사고작용이 바로 해석체입니다. 즉 사람들이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소시르보다 훨씬 가변적이고 유동적입니다. 시각 디자인에서 흔히 사용되는 은유, 환유, 상징은 서로 다른 해석체가 있기에 가능하며 자유로운 발상과 표현이 존재하는 근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기호는 도상과 지표, 상징으로 나눠봅니다. 도상은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환기시킬 수 있는 유사성을 가진 기호입니다. 나라의 국기처럼 실존 대상이 없어도 도상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멍멍, 덜덜 같은 의성어도 도상적 언어입니다. 지표는 연기를 보면 불이 난 것을 알 수 있듯 인접성, 인과성이 있는 기호입니다. 또한 상징은 규칙과 관습에 의해 자의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석작용 없이 성립이 불가합니다. 사회적 집단적 필요에 의해 발생해서 복잡한 사회일수록 이 같은 상징체계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문화권이 다르면 상징기호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시르가 기호의 이분법적 구분에 집중했다면 퍼스는 일방적인 의미 전달이 아닌 기호와 해석자의 능동적인 과정에 주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세미오시스 기호작용이라 합니다. 이어서 일상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로고와 광고를 퍼스의 기호학을 사용해 해석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브랜드 로고입니다. 미국의 저널 USA 투데이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신문사로 역동적인 로고로 리브랜딩하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로고의 표상체는 안정감을 주는 원형의 형태에 색상으로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다양한 오브제로 주요 이슈를 표현했습니다. 로고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사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는 USA 투데이가 원하는 더 나은 이해를 위한 포럼이라는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고를 통해 나타내고자 한 해석체는 진보와 간결성, 다양함입니다. 다음은 국내 회사인 한화라이프플러스의 로고입니다. 라이프플러스는 2019년 BI를 리뉴얼하였는데 살아서 꿈틀거리는 유기적인 세포의 모습을 로고에 옮겨 시각화하였습니다. 현대인의 삶을 원형으로 표현하였으며 원을 변형시키는 비정형적인 디자인으로 유동적인 시대에 걸맞는 모습을 표현하였고 로고가 계속 변형, 확장되며 멈추지 않는 삶을 상징하고자 했습니다. 로고의 표상체는 원형의 유기적인 형태, 해석체는 유기체의 진화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국가 브랜딩 로고인데요. 호주 멜버른의 시티 오브 멜버른입니다. 멜버른 로고의 표상체는 멜버른의 M을 형상화한 심볼 내부에서 색상, 패턴, 그래픽의 표현을 다양하게 응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에서 나타나는 해석체는 현대적, 다양함, 포용력입니다. 멜버른은 활기, 창의, 포용, 번창, 미래지향 등의 다양한 핵심 가치를 추구하며 로고 속에 다문화가 모여서 서로 화합하며 문화의 도시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특성들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볼로냐 로고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볼로냐의 새롭게 바뀐 플렉서블 로고는 볼로냐의 전통 상징물을 A부터 Z까지 기호화해서 새로운 형태의 도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래에는 현대적인 산세리프 계열의 캘리브 서체로
해당하는 단어를 기재하고 그 밑에 볼드로 이 볼로냐라고 표시하였습니다. 어떤 단어든 문양으로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버전의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동시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호학적으로 봤을 때 볼로냐의 이런 다양한 도형과 컬러 변화는 도시의 다양성과 세계 도시로서의 융화와 조화를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볼로냐가 주고자 하는 생동감 있고 친환경적이고 개방적인 이미지로도 보여지게 합니다. 다음은 TV 광고 부분입니다. 퍼스의 기호학으로 보면 대상체는 광고 그 자체이고 표상체는 광고 내용, 해석체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ssg.com의 광고를 시청하겠습니다. 영어 좀 하죠? 이거 읽어봐요. 쓱. 잘하네. ssg.com. 이 광고에서 대상체는 등장하는 남자, 여자, 복고풍의 실내, SSG, 시옷시옷 기억이라는 글자와 광고 스토리입니다. 전에는 없던 독특하고 감각적인 느낌으로 브랜드를 각인시키며 단어의 가벼운 이미지를 마치 회화 작품 보는 듯한 색감과 구도로 고급화한 것입니다. 쓱을 통해 저렴함과 고급스러움, 이마트에서 백화점까지라는 SSG의 이미지를 잘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광고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이 그림들은 좀 허전합니다. 우리 민족이라면 풀밭 위의 식사에 치킨이 빠질 리 없고 짜장면은 벌써 도착했겠죠. 사시사철 천지사방 부철주야!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대상체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광고에 출연한 사람과 배경, 광고 멘트이며 명화를 패러디하여 브랜드를 고급화시키고 광고를 통해 배달의 사전적 의미와 우리 민족을 동시에 나타냈습니다. 또한 철가방을 들고 말을 타는 모습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모습을 연상시켰습니다. 고급스러움을 상징하는 명화와 서민 음식인 배달 음식의 조화는 배달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명화 속 인물들이 여러 곳에서 배달 음식을 즐기는 모습으로 언제 어디서나 배달 음식을 즐기는 우리 민족이라는 뜻을 소비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과제를 통해 퍼스의 기호학적 관점에서 해석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례를 통해 브랜딩, 디자인을 할 때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뜻을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